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어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민들의 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고 해요. 당연히 반대가 많을 거라서 약간 대통령 직권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뭐 시청을 불태운다는 등 막 일을 안 하고 파업을 하고 있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우물안의 개구리였는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맞는 인생인지 이제 가치관에 좀 혼란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제 KBS에서 봤던 내용 캡처한 건데, 프랑스 국민들은 은퇴만을 바라보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프랑스인들에게 연금이라 함은 젊어서 열심히 일한 노동에 대한 보상. 예. 이게 프랑스 연금 제도가 그 유럽에서 참 잘 돼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국민연금이 있죠.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 지금 젊어서 버는 돈의 소득 대체율이 45% 정도라고 하면 프랑스는 한 75% 정도가 소득 대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 62세 때 이렇게 은퇴를 하면은 그 전까지 벌었던 돈의 한 75%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연금만 잘 넣어놓으면 대신에 세금을 뭐 거의 절반을 떼어간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은퇴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 거죠. 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놀랬던 게 표면적으로 개인당 1인당 GDP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긴 한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프랑스는 참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인당 GDP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왔죠.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인당 4만 한 3천 불 정도 이렇게 벌고 1년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 벌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약 3만 3천 불 정도. 우리나라도 뭐 프랑스에 크게 뒤지지 않는 국력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 노동시간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 1915시간, 이것도 좀 줄어가지고 이 정도인데 1년 동안 이 정도 일을 하는데요.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10,000달러 정도 더 버는 나라긴 한데 보시면 프랑스 여기 있죠. 1년에 1,500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년에 한 415시간을 덜 일하면서도 어, 은퇴 기간을 좀 늘린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정년퇴직 만 60세에서 뭐 65세 이렇게 정년퇴직을 해서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경비를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뭐 요양보호사를 한다든지 한국에서는 늙어서라도 몸이 걸어날 수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런 문화와 풍토가 표준이고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프랑스인들의 이런 은퇴 이후의 삶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하는 걸 보면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프랑스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참 이기적이다, 어쩌려고 저러나 앞뒤 생각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프랑스 국민들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자살률도 낮고 행복감도 더 높을 것 같긴 하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뭐 과로사, 뭐 행복감을 느끼는 지수 같은 게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더 좋은 나라일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가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국력. 국력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세계 경제 GDP 순위 2019년도 버전인데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한평생 살면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주말도 웬만하면은 막 좀 덜 쉬고 뭐 배달 알바 한다든지 투잡을 뛴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애들 교육열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 이런 거가 마치 표준인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았지만은 좀 우물안 개구리적인 시각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에서 한 부분일 뿐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표시를 제가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은 1.87%입니다. 그에 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프랑스 3.09% 정도로 우리나라의 한 1.5배 정도 되죠, 규모가. 말해 못하겠냐마는 미국이 당연히 세계 부의 4분의 1,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 중국, 중국은 뭐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 10억 되죠. 논외로 하고, 일본 우리가 이렇게 막 까고 있긴 하지만 일본도 대단한 나라긴 합니다. 그 외에 뭐 유럽의 좋은 나라들이 이게 다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죠. 독일, 이탈리아, 뭐 스페인 등등.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느냐. 전 세계 부, 그러니까 전 세계 부의 4분의 1, 그리고 패권 통화라고 하는 달러의 소중함, 중요성, 그리고 재테크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바라보고 우리 나라 아파트만 투자한다거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 달러란 자산, 그리고 미국의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투자인지 그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배우고 듣고 느끼어 왔던 것을 이게 정답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눈을 더 키워가지고 좀 세계 전 지구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안락한 노후와 미래 삶의 질을 위해서 좋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 국민은행에서 정리한 자료인데 달러 대비해 가지고 원화 환율과 서울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갖는 가치랑 서울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보시면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원화 환율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화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는 서울 아파트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에 97년도에 이렇게 갔었잖아요. 경제 위기. 그때 달러가 막 2천, 원달러 환율이 2,000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가부도회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달러를 매수해 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진 아파트들 이렇게 막 사서 모으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달러와 한국 아파트, 코스피 이런 자산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 상관관계도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전 이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산을 분산하는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자산이 서로 반대의 경향을 갖는다.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달러는 떨어지고 달러가 환율이 오를 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걸 적절히 분배를 잘 해놓으면은 어,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자산이 아주 망가지지 않도록 해지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겠죠. 보시면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와 달러, 원달러 환율 그리고 S&P 500 지수 서로 반대 경향을 갖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반대 경향을 갖는다는 건데요. 일단 달러 환율은 0.28 정도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갖고 S&P 500은 더 크게 마이너스 0.66%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반대로 이게 코스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전국 아파트와 0.43 플러스죠. 플러스는 코스피가 떨어질 때 아파트도 같이 떨어지고 아파트가 오를 때 코스피가 같이 오른다. 이게 운이 좋으면은 이게 더블로 어떤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효과를 얻겠지만은 항상 이게 우리나라 보면 경제가 대외 변수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오른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파트와 외화 자산, 특히 달러와 S&P 500을 투자해 놓으면은 내가 좀 급격하게 자산이 늘진 않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질 일이 없고 천천히 이게 우상향하는 방향,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 S&P 500을 모으고 물론 실거주 아파트 한 채도 가지고 가는 거 저는 매우 추천을 하고 이렇게 자산 배분해 놓고 본업에 이제 충실하고 삶에 이제 재미있는 부분 찾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근데 이게 비단 제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네, 부동산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중에 부동산 스터디 들어가 보시면은 좋은 글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온 게 2021년도 그러니까 미국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다 오르던 시기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천정을 뚫고 올라가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오르던 시기.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서울 아파트 미국 주식으로 자산 만드신 분들 계신가요? 예. 대충 보면은 이분께서는 대단한데 아파트 실거주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무대출로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대출 없는 상태로 만들고 나서 기존에 그 후에 갖고 있는 자금 3억 플러스 다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2억을 추가로 내가지고 총 5억 원어치를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저랑 생각이 일치해서 인덱스 ETF, S&P 500, 뭐 SPY 같은 ETF겠죠. 그거랑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주 샀다고 해요. 이분의 생각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는 우리나라 솔직히 선진국이라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진국, 그러니까 선진국들 뭐 미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우린 신흥국이에요. 신흥국 자산일 뿐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헤징 개념으로 달러 자산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제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위기가 오는 순간에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꿔서,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국내 우량 주식 또는 주택으로 갈아타기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해서 자산을 늘려가겠다, 안정적으로. 그때 2021년도에는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6에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일단 많이 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매년 1억 정도 미국 자산을 늘리겠다. 서울 아파트가 뭐 27, 8억 정도 하는 거, 아마 서울 아파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남 쪽인 것 같은데, 추가로 이제 10억까지 달러 자산을 만들겠다.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좀 봤어요. 댓글들 다 이게 여기서 반박하는 댓글보다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찬성한다는 뜻이죠. 이분도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고 나머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달러 자산으로 좀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늘려가는 게 아니고, 달러로 이렇게 자산을 좀 분산해서 투자해 놓겠다. 이분 댓글도 서울 아파트 미국 주식으로 서로 해지를 한다. 예. 그리고 이 작성자분도 댓글을 쭉 달아주셨는데, 확실하게 미국 자산을 좀 늘리겠다. 지금 한국 아파트에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지금 아쉬운 거는 1,300원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전하게 미국 주식 쪽 투자하기에는 약간 달러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 저도 동의하는 바가 달러는 한 1,150원 정도 환율이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하에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 SPY나 뭐 VO 같은 ETF는 변동폭도 작아가지고 일단 마음이 편한 거, 재미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를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자산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저는 ETF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분도 한국 주식을 투자하다가 미국 주식을 시작했는데 왜 이걸 안 했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코덱스 200 그나마 안전하다 싶은 거,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하다가 한국엔 도저히 믿음이 안 가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하다가 S&P 500을 하고 난 뒤로는 이제 확실히 마음의 흔들림도 적고 샀다 팔았다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개별주들을 다들 그렇죠. 막 공매도가 장난도 치고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좀 덜하다. 이 댓글 다신 분도 강남에 한 채 갖고 계시고 S&P 500 모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S&P 500은 8억이나 갖고 계신다고 하네요. 저도 실거주 한 채는 웬만하면은 쭉 들고 가고, 이게 뭐 아파트 뭐 평수를 줄일 수도 있고 지역을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실거주 한 채는 갖고 가려고 합니다. S&P 500을 아무리 투자하려고 해도. 그리고 저도 예전에 분석을 해봤는데 장기적인 그 타임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 웬만한 그 강남 아파트보다도 미국 주식의 성장주, 이게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거는 확인이 됐어요.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만 할 수 있다면.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은 제 노후, 그러니까 만 55세 이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목적으로 모으고 있고요. 이분도 뭐 12억까지 모아가지고 배당주 전환해서 노후에 500만 원 정도 월 현금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문제는 안 좋은 점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현금이 묶인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뭐 영모기지라고 하죠. 그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바꿔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돈이 묶여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활을 내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게 되는 거죠. 이분도 뭐 아파트 한 채 가져가고 미국 자산 투자하는 거 이거 말고는 생각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2021년에 이 댓글 달아주신 것도 주변 사람들 봤을 때도 이렇게 아파트 한 채 미국 주식 이렇게 투자한 사람 많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생각도 저와 이렇게 일치한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글을 검색해 보시면은 네, 또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게 식, 주잖아요. 주는 실거주 한 채 웬만하면 대출 없는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하고 의랑 식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노동소득, 월급, 월급으로 충당할 거고 이후에는 연금저축, S&P 500 이걸로 충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는 뭐 재테크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심플해졌어요. 그냥 실거주한채 주담대 잘 갖고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 IRP, ISA 그리고 미국 직투에다가 그냥 S&P 500만 계속 사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그냥 재밌게 먹고 쓰고 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노후도 마무리되고. 네, 오늘은 그 프랑스 연금 개혁부터 해가지고 실거주한채 그리고 미국 S&P 500 해지 개념으로 투자하는 거, 분산 투자하는 거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할 텐데 두고두고 계속 들어도 좋은 이야기니까 계속 저도 되새기면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